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이 문자가 와서, 재난 문자, 건조주의보, 이래 와서 꺼졌는데, 이게 어느 선에서 더 잘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밤 사이에, 그죠? 포지션 따라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환율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거, 그 기사는 그냥 보셨죠? 그럼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었을 때, 보통 보면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앞전에 한번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됐다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 변하는 건 없어요. 일종의 경고 같은 케이스죠. 근데 지금은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은 했지만 실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때요? 약달러.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죠. 약달러를 원한다. 트럼프가 그래 발언해요. 나는 약달러를 원한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를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연기금한테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마라, 서학개미들 돌아와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고 이거 팔아서 원화를 강세로 전환시키려고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관찰 대상국? 그죠? 이거는 그냥 형식상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환율 조작국이다, 관찰 대상국이다, 제재를 가한다, 만다. 이거는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죠? 우리가 원화를 강세로 전환시키려고 막 하는 이런 행동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는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관찰 대상국 지정되었다. 이거는 별 의미 없다. 우리가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환율이란 거는 항상 영향을 미쳐요. 외국인들 포지션. 우리가 여행 갈 때, 그죠? 여행을 갈 때 내가 100만 원을 들고 한전을 하러 갔는데 얼마만큼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여행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겠죠. 주식도 똑같아 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는데, 그죠? 내가 1달러를 들어와가지고 한국 돈을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이미 수익을, 그죠? 벌고 들어가는지 손실 보고 들어가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은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환율의 변하는 변수, 돌발 변수,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달러가요. 밤 사이에 어땠어요? 트럼프가 계속 우리는 약달러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복했어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겠네?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달러 반대쪽에 있는 뭔가를 사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게 금덩어리. 아니면 코인. 이런 것들이 대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었죠. 때로는 엔화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달러 반대에 있었거든요. 달러가 약해지면 엔화가 강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상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혼란스러워. 뒤죽박죽이야. 코스피가 이 정도로 강하면요, 지금 원하는 거진 한 1,000원, 1,100원에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죠. 트럼프가 들어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게 지금 엉망이야. 순리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대혼란. 그래서 누군가도 어떤 장단 맞추기 힘들어요. 그동안은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약달러 때문에 금도 올라가고 실버바, 은도 끝없이 올라가고 모든, 그죠? 달러의 반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랐어. 그러던 것이, 그죠? 베센트 장관이 또 한마디 했죠. 베센트 장관이, 아니야. 우리는 약달러를 원하지 않아. 미국은 항상 강달러를 원해. 한 번도 약달러를
추종해 본 적이 없어. 뭔 소리야. 달러는 항상 강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고 일어났더만은 그저 은이 25% 폭락해 있고, 금도 떨어져 있고, 비트코인도 떨어져 있고, 그죠? 다 떨어져. 뭐 백금 마이너스 19%. 요즘 최고 좀 핫했던 거 팔라듐 이런 금속도 마이너스 15%다 떨어져 있어. 이게 뭐죠? 베센트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를 지향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야 대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얘들 왜 이래요? 트럼프는 약달러.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약달러. 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죠? 그 뒤에는 부통령, 그죠? 부통령이 또 이때 있죠. 미국의 어떤 11월 달 선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에다가 수많은 공장을 지으라고 협력, 압박,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면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이 할 수 있을까? 부활이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왜? 이미 늦었어요. 일단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못 구해. 그게 미국이에요. 그죠? 적어도요, 기축통화라는 것을 운영하는 나라가, 그죠? 경상수지를, 흑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경제학적으로는 적어도 틀렸다는 말이죠. 그러면요, 자충수, 망하는 거야. 미국이 경상수지를 흑자를 낸다는 말은 뭐죠? 경쟁력이죠. 수출을,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얘랑 경쟁을 해요.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유리하죠? 우리가 지금요, 한쪽에서는 뭐 석유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화가 너무 약하니까 1480원 이래 되니까 뭐 기름을 사오고 뭐 가스를 사오고 이런 입장에서는 막 죽을 맛이죠. 원화가 약세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반대쪽에서 현대자동차 이런 거 수출, 반도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떼돈 벌죠. 왜? 달러를 갖고 오니까, 달러로 버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 차익이 막 급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원화가, 환율이, 그죠? 강하다고 약하다고 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불행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또 해피해지고 이런 게 환율이다. 단 경제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야 대응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요동치면요, 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뭐 1,400원이다, 1,300원이다, 1,200원이다, 이거보다는 평균 안정적으로 이 변화폭이 작아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줘야 뭔가 계획이란 걸 세우는 건데, 지금처럼 막 요동을 치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경상수지를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해야 돼. 달러가 약해지면 걔네들이, 미국이 제조업은 살아나겠죠. 그러면요, 그 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봐. 경상수지 이익이 없어. 그러면 제3국은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를 못 사줘요. 그럼 미국 국채는 누가 사줘? 한때는 중국이 사줬고, 한때는 러시아가 사줬고, 이제는 유럽이 사주고. 근데 트럼프가 막 온데 들쑤시고 다니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막 금을 사모아요. 그러니까 금값은 고공행진. 유럽이 미국 국채 한 40% 정도 쥐고 있어요. 트럼프가요, 막 유럽을 압박하고 나토를 갖다가 막 없애버리니 어쩌냐 하고 온갖 그 협박질을 하고 해요.
덴마크한테 가서 그린란드 내놔, 내 거야 막 하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린란드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패는 총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린란드가 한 거는 미국 국채 던져버렸죠.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미국 국채 팔았다. 그런 딱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래요? 베센트 장관이. 덴마크가 팔았다는 미국 국채 그거 양이 얼마 안 돼. 그 정도는 표도 안 나. 하하하하. 웃었지만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왜? 지금은요. 유럽이 미국 국채의 한 40%를 쥐고 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던져버려. 어떻게 해요? 핵폭탄이에요. 미국 경제는 초토화돼 버려.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린란드 막 금방에다 공격할 것처럼 막 설치고 난리를 치기다가 지금 트럼프 입 딱 닫고 조용히 하고 있죠. 덴마크가 미국 국채 팔았다 하니까 그 다음은 유럽 전체가 던져버리면 미국 경제는 초토화. 그러면 뭐 선거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아웃. 그래서 바로 오랑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 그래서 트럼프는 타코라죠. 타코. 어차피 트럼프는 타코야 하는 얘기가 그런 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죠. 달러가 약달러를 트럼프 말처럼 약달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달러라는 말은 뭐죠? 달러가 앞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이 나와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주식 들고 있겠어요? 다 팔아버리지. 트럼프가 달러 가치는 앞으로 계속 떨어져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약달러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 달러 들고 있어? 다 던져버려야지. 이거는요. 적어도 미국 대통령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약달러를 할 거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화들짝 놀래가 급히 나아가 수습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우리는 그런 적 없어.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해가지고 합작해가지고 약달러를 추진한 적도 없고, 달러를 약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 적도 없고, 달러는 영원히 강해. 진화에 나서죠. 그러니까, 그래? 달러 인덱스가 순식간에 1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강달러 돌변.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그동안 올랐던 금이나 은이나 뭐 기금속들 모든 게 다 폭락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베센트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요. 미국은 강달러를 포기한다는 건 뭐죠? 기축통화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강달러로 가야 돼요. 강달러로 가는 나라가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제조업을 만들고 이건 불가능하죠. 두 중에 하나야. 기축통화를 포기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먹고 살든지 수출을 했어. 아니면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포기하는지. 그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둘 다 할 거야. 고집피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부작용이 막 생겨. 근데 여기까지도 골치 아픈데, 최근에 일본에, 그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떻게 해요? 사이다 발언. 그죠? 경주에 에이펙에 와서 시진핑한테, 야, 한판 뜰까? 하고 덤비들죠. 그러면 일본 거구주의자들은 와! 하고 열광해요. 그죠? 그리고, 야,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우리가 자위대가 바로 참전할 거야. 대만 보호해주러 갈 거야. 사이다 발언. 그러니까 일본의 자국주의들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엄청나게 매력 있는 거야. 와, 잘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이 찬스다 해서 내각을 갖다 해산시켜버리고 총선을 다시 한다. 그죠? 지금이면 내가 가반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임기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연정을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 그래서 내각을 해산시키고 2월 8일 날
뭘 해요? 선거를 하죠. 선거라는 건 뭐죠? 공약이죠. 공약은 뭐죠? 대부분이 어디를 개발시키겠다. 아니면 세금 깎아주겠다.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죠? 대부분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든지 세금을 깎아주든지 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식료품 세금을 없애겠다, 깎아주겠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도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럼 나도 식료품 2년 동안 면세해줄게. 그랬대요. 가뜩이나 재정 적자인 일본이 세금이 안 그치는 공약을 막 해. 그러면 누가 되든지 일본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거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일본 국채가 더석더석해. 근데 일본 국채가 그죠? 금리가 막 4%, 뭐 5%대 근접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지금 한 4.5% 요 정도 되는데 그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똑같은 비슷한 물건을 여기에서 두 군데서 팔고 있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가 압도적으로 잘 팔렸는데 갑자기 일본 국채가 치고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가만히 뒀으면 미국 국채가 완전히 장사 못 해 먹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구두 합의를 해서 엔화를 약세를 만들겠다. 안 그러면 달러를 약세를 만들겠다.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달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인데 우리 원화는 어때요? 원화는 최근 들어 엔화하고 같이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지니까 원화도 같이 강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카이치 사내의 어떤 선거 결과 2월 8일 이때 그리고 베센트 장관의 말 한마디, 트럼프의 말 한마디, 경상수지, 흑자, 적자, 마고, 강달러, 약달러. 이 세상을 주식을 움직이는 것 수도 없이 변수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번,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움직이는 요소예요. 근데 어제 계좌 터서 나는 뭔지도 몰라. 그냥 삼성전자 샀는데 돈 벌었어. 하이닉스 샀는데 돈 벌었어. 이런 걸 부러워해야 돼요. 이런 거에 흔들린다? 이거는요, 주식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왜 공부를 해요? 그죠? 10문제 찍었는데 만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애를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문제가 틀렸어도, 5문제만 맞췄어도, 논리적으로도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하고 나는 끝낼 거야 하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다 하면 적어도 그죠? 항상 세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알고 해야 그죠? 알고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죠? 야, 요즘 은사면 돈 번다더라. 금보다 더 좋다더라. 그럼 나도 은계나 좀 사모아 볼까? 낭패를 본다. 그런 거죠. 어쨌거나 월가의 평가는 케빈 워시를 그래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거. 좋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반응. 그리고 일단은 그죠. 이제는 케빈 워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월가를 흔들겠죠. 경제를 흔들겠죠. 거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